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내용에 대한 사진적인 부분이 그렇게 끔찍하거나 잔혹스러운 사진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좀 중간중간 무서운 사진이 등장할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부분보다도 왜 그랬는지를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경우의 수,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흑마술 의식을 시행했다라는 의심입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 흑마술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접할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 함께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곳은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상로크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한 가지 신고 전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제 조카가 지금 미친 것 같습니다. 라는 되게 다급한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던 경찰은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라는 이야기에 애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신체를 먹고 그리고 우리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 도망가려고 해서 간신히 붙잡아 놨으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신고를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범인, 피의자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삼촌 본인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입니다. 자, 친동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친동생의 모습이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집 안에는 굉장히 끔찍한 모습의 시신 한 구가 확인이 됐는데 그게 조금 많이 잔혹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에 따르면 처음엔 어머니가 쇼핑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쇼핑을 하러 가면서 집안에 남은 18살 이름 카리나입니다. 카리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동생을 좀 잘 돌봐달라. 그 이야기에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평상시처럼 어머니는 쇼핑을 하러 간 겁니다. 5살짜리 동생 코큰로크가 집에 있었던 거죠. 즉 이 집 안에는 여기 있는 카리나와 코콘 딱 둘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잘 돌봐줬기 때문에 그날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던 거죠. 어머니는 쇼핑을 끝내놓고 몇 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에 문이 잠겨 있었던 거죠.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뭔가 불안해졌던 어머니는 빨리 문을 열어달라 라고 얘기하며 굉장히 절박하게 절규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문을 열어두지 않았던 거죠. 결국 가족들, 친척들까지 부르게 되고 삼촌까지 그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굉장히 끔찍한 현장이 발견이 됩니다. 그 내부에는 바로 이 카리나의 방에서 확인이 된 건데 동생의 형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부분은 잘린 상태, 이미 해체가 된 상태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안구가 아예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 몸통 부분은 이제 칼에 찔린 상처들이 존재했고 더불어 발 쪽이었습니다. 발은 불에 전부 타버린 상태. 이 모습만 봤을 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가 의심스러웠는데 그 시신 옆에 놓여있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일종의 주술의식, 바로 흑마술을 의심할 법한 뭔가 이상한 상징적인 로고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거죠. 절단도 되어 있고 그리고 잘려져 있고 없어진 부분도 있고 불에 탄 부분도 있었습니다. 각 부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 유독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5살 코큰의 성기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카리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인육으로서 자신이 섭취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시신을 눈앞에 봤을 때 어머니는 바로 혼절을 하게 됐고, 그 이후 놀랐던 삼촌은 어떻게 된 건지를 물으러 그 안에 뭔가 항의를 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바로 카리나는 자신의 삼촌도 공격을 합니다.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머리를 찢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너무 당황했던 삼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몸을 좀 막고 있었다가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도중에 탈출을 시도하게 됐던 겁니다. 삼촌과 다른 친척들이 간신히 제지를 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체포가 된 상태로 그렇게 경찰에 넘길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 가족들, 친척들의 진술에 따르면 굉장히 거칠었고 공격적이었고 물건도 집어던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집안,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키운 개입니다. 그 개까지 물어뜯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가족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봤던 개가 공격을 했던 거죠. 근데 공격하는 개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평상시에 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이제 질문합니다. 동생을 어떻게 죽인 거냐? 라는 질문에 동생을 죽일 때 어머니가 쇼핑을 가고 난 뒤 나랑 같이 게임할래?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놀아줄게. 나랑 침대로 같이 가자. 내 방으로 가자. 방에 들어왔던 동생을 베개로 질식시킨 뒤 먼저 살해한 겁니다. 살해를 하고 난 다음 몸을 해체하고 위에 나왔던 내용대로 그런 행위를 했던 거죠. 자, 저희가 여기까지 내용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신 이상. 무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카리나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조용한 성격, 착한 성격이었고 부모님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가 문제있던 상황도 아니고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동생 코큰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돌봤던 사람. 근데 이런 행동하는 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빙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귀신 같은 게 씌인 게 아닐까라는 의심점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빙의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게 아니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법의학 수사관이 당시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해 보게 됐는데 이 안에 이상한 물건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 불에 타버린 핸드폰, 메모리 카드,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펜 나이프, 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은 양의 마리화나가 확인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약의 일종, 환각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확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해서 이런 환각 증상 때문에 일이 발생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체내에는 마리화나와 관련된 게 확인이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이 양 가지고 섭취를 했다라는 가정에 혈액에 나오고 몸에 나왔던 성분으로 봤을 때도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거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의학 수사관이 의심했던 부분이 불타버린 핸드폰, 메모리 카드, 이 두 가지였던 거죠. 왜 이걸 불태웠을까? 그 부분을 확인해봤는데 분명히 카리나는 여기를 고의적으로 파손시켰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시 한번 복구를 해봤는데 그녀가 핸드폰으로 뭔가 접속한 사이트들이 하나씩 확인됩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베브입니다. 그녀는 디베브에 지속적으로 출입을 한 기록이 확인이 됐고 그 안에서 마리화나도 구매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디베브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뭘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온라인 접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요,
이곳에서 많이 그녀가 관찰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흑마법입니다. 주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색했습니다. 흑마법, 그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흑마술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주술을 통해서 악령의 힘을 빌린 뒤 상대를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흑마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물론 찬양하고 믿는 사람은 지금도 이런 주술적 의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알려져 있는 걸 보면 여러 가지의 규칙성이 없는 각자가 추구하는 바처럼 뭔가 하나의 파벌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주술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 감소가 된다. 즉 자신의 생명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은 뭔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럴 때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사탄, 이런 사람을 직접 소환해서 그걸 자신의 몸에 빙의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마술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도 말이죠. 시작이 되면 멈추는 게 불가능하다, 즉 저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흑마법 사이트, 흑마술 사이트에 자주 들어간 게 확인되고 집안에서 확인되었던 흑마술 주술 기록을 보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흑마술을 시도한 걸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물론 괴담 같은 걸 수 있지만 뭔가 분신사발을 했다,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 거죠. 이걸 오랫동안 믿어왔던 건진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브라질 상파울로 경찰은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서 흑마술과 관련된 부분을 서로 얘기한 집단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곳으로 지시를 해준 사람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게 만든 건지 혹은 선동을 하게 된 건지.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그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눈을 감고 침착하게 생각을 해봐라. 누군가가 너에게 말을 할 거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냐면 그쪽에서 합니다. 사탄이 직접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들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소리가 들리니? 그 소리의 내용이 첫 번째로는 너가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사람은 너보다 약해야 되고, 그리고 너가 쉽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며 너가 동시에 사랑해야 된다. 되게 이상한 멘트입니다. 근데 그 말이 들리니? 라고 상대방이 얘기한 걸 나는 이제 그 말이 들립니다 라는 말로 답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자기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쪽 소셜 네트워크 쪽에서 누군가 전달하고 지시한 내용을 통해 난 이 내용이 지금 들린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핸드폰뿐만 아니라 메모리 카드에서도 내용을 저장한 것들이 하나씩 확인됩니다. 물론 아직 전부 복구가 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계획, 사랑하며 가장 약한 사람을 죽여라. 저희 집 강아지요. 이 답변에 대해 거부합니다. 걔는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찾아라. 사람을 죽였다. 내가 지금 현재 동생을 죽였다라는 얘기에 그 동생을 해체해라. 동생의 눈을 먹어라. 그 눈이 너의 눈을, 그리고 사탄의 눈을 새롭게 띄워주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사탄을 부활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다리를 태웠던 이유도 당연한 겁니다. 다리를 태운 행위는 사탄의 다리가 붙게 되면 일반 인간들처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다리를 불로 태워라. 몸통을 칼로 찔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는 사탄에겐 필요가 없다. 그걸 전부 뽑아내라. 생식기를 먹어라. 사탄은 성별이 없다. 남성이다, 여성이다를 정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걸 갖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물론 전부 복구가 된 건 아니죠. 근데 이런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구된 마지막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가족이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이제 가족을 공격해라. 너에겐 사탄의 힘이 있다. 사탄이 널 도와줄 거다. 용기를 갖고 공격을 해라. 그 이유로 자신의 삼촌도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현재 이 용의자 카리나는 삼촌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살인 미수 혐의와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직접 살해한 혐의, 살인 혐의까지 해서 총 2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우리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 최면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족들도 알지 못했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도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현재 상파울로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자신의 죄, 혐의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죽인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죠. 저희도 이 부분이 확인되고 디베반에 있는 흑마술과 관련된 사이트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흑마술을 공유하는 사람들, 교류하는 사람들끼리 내용을 하나씩 공유하고 있고, 단체 채팅을 할 수 있는 방들을 만들고 스카이프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서로 교류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흑마술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진실일까요?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람을 꼭 죽여야지만 실현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흑마술을 이렇게 통하면 갑자기 바람이 들어오며 악마가 너의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좀 궁금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가능할지. 여러분과 컨텐츠로 진행하는 매주 목요일 우리가 함께 진행하는 미스테리 야방 컨텐츠에서 한번 흑마술에 대한 부분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흑마술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짜일까요? 지금도 이 이야기는 아직 해결이 나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흑마술, 동생을 죽여라.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분신사화라던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귀신을 불러내는 어떤 그런 소환술이 있는 것처럼 외국에도 뭐 그런 게 당연히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냥 비슷한? 그런데 좀 의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정도까지 정신 지배를 당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인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이런 주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서 행동을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어째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그런 사실이니까 그렇다고는 치는데, 어째서 카리나가 그런 사이트를 들어갔고 그걸 왜 확인하게 됐고 거기에 왜 깊게 관여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언가 납득이 좀 안 간다는 건데, 이게 좀 내부적인 얘기를 좀 보면 카리나랑 코큰이 친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합친 상황이라서 이제 얘네는 형제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가 섞인 형제가 정확하게 같은 부모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가 외국은 그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좀 다른,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외국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걸로 평상시에 마음속에 무언가 좀 갖고 있던 거 아닐까라는 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5살이고 되게 어렸고 남자애였고, 그리고 자기는 18살 여자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거냐면 좀 뭐라고 하지, 좀 사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좀 사진 쪽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사진이 외부에서 뭐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는데, 제가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이게 그
왼쪽 아래에 보시면 무언가 있을 거예요. 왼쪽 아래에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보이실 텐데, 물론 그냥 추측이에요. 이게 메모리 카드를 지운 이유가 그거 아닐까예요. 그러니까 저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정확한 거는 아니고, 왜냐면 저게 사진이 여러 장이에요. 여러 장이 있는데 여러 장을 찍었거든요. 한 사진에는 없어요. 근데 한 사진에는 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카드를 지금 복구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확대는 안 할게요. 복구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누구한테 전송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원한 관계 아닐까? 이것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약성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 그리고 샤머니즘이라고 얘기, 뭐 그런 주술적인 거를 핑계를 대서 약간 좀 이상한 쪽으로 빠지려고 했나? 라는 것도 있는 거라 이 부분은 조금 네, 조금 좀 이상한 부분. 네, 그래서 저거 사진도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거는 아까 컨텐츠 중에 사진을 일부러 안 띄운 거고, 뒷이야기 할 때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저게 좀 이상하다고.